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저번 시간에도 예고하셨다시피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메이지 대학에 대해서 입시 요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제일 빨리 시험 보는 학교가 학습원, 그러니까 뭐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네. 곳 중에서 제일 빨리 보는 대학이 와세다는 뭐 우선 제쳐두고요. 그쪽은 조금 제일 빨리 보는 학교가 학습원 대학, 각슈인 대학인데 학습원 대학이 아직 요강이 아직 완전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일정만 좀 나와 있는 편이고 그냥 요강 자체가 발표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갑자기 이제 바꿔서 네. 입시 요강이 나와 있는 게 메이지 대학이 나와 있길래 메이지 대학을 좀 훑어봤습니다. 네네. 뭐 제 앞에 있는 서류가 여기 있는 게 메이지 대학 이제 입시 요강인데 네. 이거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메이지 대학에 대해서 이제 그 입시 요강을 뭐 일본어를 공부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쵸. 알 수가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알고 싶다 뭐 했을 때는 그쵸. 또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물론 학생들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저희 유튜브를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은 이걸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일본어로 써 있어요. 모르죠. 또 일본어를 또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제 학생 말만 듣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학원들이 또 뭐 유명이라고는 좀 그렇고 큰 학원들 자체가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띄워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그 학원 홈페이지나 그쪽 보면은 메이지 대학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글로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표로 올려주셔도 되지만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쵸. 그거 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이지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징만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출원 신청 기간이 이제 23년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사실 뭐 얼마 남진 않았네요. 네. 그 전에 근데 이제 출원 전에 주의해야 될 게 마이페이지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등록 개시 일시가 있는데 그거는 9월 1일 출원하기 전에 8월 23일부터 이제 마이페이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원 전에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놓치시면은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마이페이지 등록이라는 게 그게 뭐 어떤 건가요? 일본 메이지 대학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마이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학생 본인의 이제 그 가입 본인에 대한 신상을 갖다 거기다가 우선 거기다 등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인터넷 쳐서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일본어를 공부한 학생이라면은 뭐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메이지 정도의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 정도라면 그리고 요즘 아이들 인터넷을 또 잘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부모님들은 무조건 요강에 나와 있는 입시 원서 출원 기간만 믿고 아이한테 그냥 이렇게 정보를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이게 또 큰 코 다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8월 23일 뭐죠? 방해를 하네요, 그죠? 컷도 잠깐만. 왜 이러니? 저 밑에 방송에서 저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8월 23일 날 마이페이지 등록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지 대학 같은 경우는 1형 시험이 있고 2형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1형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형 시험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로 뭐 직접 면접 보러 가지 않고 모든 서류로만 대체해서 이제 합격 불합격을 갖다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 형태가 있습니다. 학생 성격에 따라서 그런 아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교수님하고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말하는 게 두렵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시험만 딱 아니면 뭐 서류만 딱 해가지고 그냥 합격 불합격 하는 학교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많은데 네. 솔직히 2형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네. 왜냐면 서류 심사잖아요. 그러면은 메이지 대학 정도가 되면은 일본어 점수도 꽤나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영어 점수도 이쪽 같은 경우 메이지 같은 경우는 토플 네. 그 다음에 토익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쓸 수도 있는데 토플은 45점 이상 그 다음에 토익 같은 경우는 과에 따라 다릅니다만 585에서 600점 이상이면은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점수만 가지고 네. 원서를 넣었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일본어 시험 자체가 일본어 이재유 시험 자체에서 성적이 그렇게 뭐 자부할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1형을 추천드립니다. 네.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네. 것이 중요하고요. 꼭 점수만으로 학생을 뽑는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일본어 시험만으로 이제유 일본어 시험만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지마치 그 다음에 이제 와세다나 케이오 정도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한 350점 이상 정도는 일본어 정도는 350점 이상은 맞아야 원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솔직히 350점하고 345점하고 5점 차이라고 하는데 그 5점 차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어 한 문제나 될까요? 물론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문제 될까 말까 한데 사람이라는 게 한 문제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솔직히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점수가 조금 낮다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면접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망이유서 잘 써야겠죠. 네. 본인이 왜 이 학교에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 학교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네. 있는 그런 지망이유서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에서들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네. 지망이유서를 이제 본인이 쓰지 않고 이제 대피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쓰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가서 대피를 받거나 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화려하게 쓰거나 그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면접 보러 갔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 안 본다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만약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적절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부분이 네.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을 대피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거는 도움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네, 도움은 네, 받아도 되는데 대필은 좀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그 지망 이율서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자기가 본인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렇죠. 네. 그래야지 가능한 거다는 얘기시죠? 예. 네. 그 다음에 메이지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요 일본어 종합 과목 수학 1 그래서 그 중에서 일본어하고 종합 과목 내지는 일본어하고 종합 과목 수학 1 중에
선택 둘 중에 종합 과목하고 수학 1 중에 선택하는 그런 과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과목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수학에 조금 힘을 더 써서 수학은 솔직히 명쾌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고 종합 과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관심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종합 과목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책 자체가 한 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여러 권에다가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지만 이 점수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종합 과목이다 보니까 수학 쪽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면 저는 종합 과목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과라고 한다면은 그쪽에서 수학을 선택해서 수학에다가 힘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얻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종합 과목하고 수학 중에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성향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저기 뭐 종가가 내 성향에 맞다, 아니면 수학이 내 성향에 맞다.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다른 과목은 잘해요. 근데 종합 과목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외워주지를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학생한테는 진짜 힘든 게 종합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싫은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근데 수학하고 종합 과목이 다 싫다. 그럼 답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답이 없어요. 둘 중에 일본어로만 대학 가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학교 레벨이 그냥 그 바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만 할 줄 알면 대학 갈 수 있으면 이게 무슨 대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학은 솔직히 말해서 비추천이고요. 또 보통 가끔씩 보면은 뭐 일본어 능력 시험 2급만 가지면 뭐 갈 수 있다라는 등 2급 갖고 대학 수업을 어떻게 듣습니까? 1급 가져도 못 들어요. 1급이 대단한 것 같지만 1급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종이 쪼가리 한 장이고 180점 만점 중에서 100점 맞으면은 합격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장에 서류 한 장일 뿐이고 자부심 가지라고 한 장씩 주는 것 같은데 솔직히 별것도 아닙니다. JLPT 1급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1급까지 사람들이 막 욕을 할 수도 있겠는데 별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대학 생활 해야 되고 일본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1급 자격증 갖고 일본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못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진짜 실력을 키워야만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들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JLPT 1급을 따면 뭐 온 세상이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 아주 안 되고요. 그다음에 EJU 시험 뭐 만점을 맞았다는 등 뭐 하나 틀렸다는 360점 그게 뭐 이게 무슨 실력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별것도 아닌 실력 같고 자부할 만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국어책을 읽다가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서너 개 정도 차이 난다고 해서 일본어 실력이 차이가 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성격적인 부분에서 일본어는 그만큼 못해도 성격이 더 좋다. 그럼 말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지식이란 부분은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습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면접 준비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면접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학생들이 물론 자기가 이제 뭐 원하는 학과가 있겠지만 이제 그 학과를 선택했을 때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요하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하는데 솔직히 대학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종합 과목 배운 게 여기서 어디에다 써먹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수학 배운 거 이게 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내가 이 과를 왜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어른들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얘기하는 게 4칙년산만 알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고 그러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잘 살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통과 의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점수를 따느냐에 따라서의 그 노력 점수라고 저는 봅니다. 실은 이게 솔직히 우리가 배운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영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영어 죽어라 공부하잖아요. 사회 나가가지고 영어 쓸 일이 진짜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재유 준비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셨겠지만은 이제는 이재유 시험 6월 시험이 끝났으니까 6월 시험으로 대학을 가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망 이유서 그 다음에 면접 이거에 조금 올인하셔가지고 힘을 조금 많이 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 점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 학생 중에 영어 점수 많이 맞으면 혹시 대학 들어가는데 다른 애들보다 점수를 더 추가점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 써 있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45점, 토플 45점 이상 출원 가능한 점수예요. 출원 가능한 점수. 물론 와세다나 게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출원 점수가 있습니다. 출원 점수가 있는데 거기는 암묵의 출원 점수 플러스 몇십 점이 딱 있어야 돼요. 그 점수는 또 필요한 점수, 이제 커트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 학원 학생들이 메이지 대학을 솔직히 많이 갔어요. 실은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그 합격점을 봤을 때 천차만별이거든요. 일본어도 천차만별, 영어도 천차만별. 영어 같은 경우는 진짜 토익 just 600 정확하게 600 맞고 합격했습니다. 영어 점수가 저는 그러니까 커트라인만 넘어서면 합격할 수 있구나 라고 그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가 그렇게 합격 불합격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유 점수가 상당히 합격 불합격을 많이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 점수는 부수적으로 이 학생이 이 정도의 영어 점수를 갖고 있구나 해서 가산점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동점이었을 경우는 영어 점수에 조금 기울어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은 지망유사나 면접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대학이 그렇게 쉬운 대학은 아니에요. 쉬운 대학은 아닌데 의외로 저희 학생들이 의외로 조금 많이 간 학생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쉬운 대학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메이지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을 봤을 때 모두들 다 지마치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뭐 메이지, 아오야마, 뭐 리쿄, 뭐 호세이, 주오, 뭐 각슈인 이렇게들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메이지에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그 6개 학교 중에서 원서를 4군데 냈는데 4군데가 다 합격했어요. 대학교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웬만큼 점수 맞은 학생들은 2-3개는 기본적으로 다 합격을 합니다. 어느 쪽을 고를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골라가는 그런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점수가 너무 높아도 합격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점수가 너무 높으면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점수 많이 맞아놓고 우두둑 떨어지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확실하게 나는 이 학교에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면접과 그 다음에 지망유서에서 확실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 그 메이지 대학의 입시 요강에 대한 뭐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뭐 시험도 끝나고 해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